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는 창조적 사고의 장애물이고, 지난 시간에 굉장히 이제 여러분이 여기서부터는 아주 굉장히 귀담아 들어야 될 얘기들이죠. 그래서 첫 번째로는 그 습관을 잘못 들어서 뭐 행동하는 것뿐만 아니라 생각하는 습관조차도 제대로 돼 있질 않아서 우리가 창의적인 생활을 하지 못한다. 그리고 두 번째로 시간을 잘못 활용하고 있다. 이 아까운 시간을 우리가 잘못 쓰고 있는 거고, 세 번째가 문제에 너무 그렇게 일일이 신경을 다 쓰고 모든 문제를 어떻게 다 하겠느냐. 그래서 문제에 압도당하는 얘기를 드렸는데, 오늘은 그 무사안일, 사람들이 너무 그냥 평범하게 아무런 생각 없이 하루씩 보내고 있다 하는 걸 지적을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서 창의적인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잘 되고 있을 때도 항상 그 신경을 예민하게 쓰면서 지금 아무 문제가 없는지, 또 지난번에 처리한 방법은 과연 옳았는지 그런 것을 점검을 하고, 거기서 새로운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더 좋은 방법을 꾸준히 찾아내고 있다는 얘기죠. 사람들은 흔히 이런 얘기를 하죠. 중요한 것은 누군가 벌써 다 해버렸고, 발명도 또 좋은 생각도 가치 있는 그림도 위대한 교향곡조차도 다 만들어 놔서 막상 하려고 그러면 할 게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이 과연 그럴까요? 우리는 그 생각의 벽에 막혔기 때문에 그렇지, 생각을 정신을 차리고 주변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면 언제든지 새로운 그 기회를 우리가 찾아서 도전할 수 있는 많은 기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 기회는 언제나 열려 있는 거야 라는 그런 생각과 확신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꾸 그냥 그 좌절하고 쉽게 안일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해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죠. 사실 제 생각컨대 제 나름대로 한때는 인생을, 그 아더벨의 얘기도 기억이 나시겠습니다만, 한때는 인생을 의미 없이 살다가 그 다음에 어떤 계기를 통해서 저도 누구 못지않게 맹렬히 열심히 살아서 보니까 그때 그 잃어버린 시간도 얼마나 아까운지, 그래서 참 인생은 짧구나, 이제 나이 드디어 환갑 나이까지 되고 보니까 옛날 그 어른들이 그렇게 말했던, 젊었을 때 힘이 넘칠 때 열심히 일해라, 그런 말이 지금도 굉장히 가슴에 와 닿습니다. 우리가 알고 보면, 여러분도 언젠가 시간이 흐르면 그 정말 무사한 일에 빠져서 시간 낭비했던 일, 자포자기 하면서 헤맸던 그런 시간들이 참으로 아깝다는 때가 올 겁니다. 그 전에 열심히 인생을 잘 사셔야죠. 우리가 사실 뭐 이렇게 저렇게 우리 자신을 더 키우려고 그러다 보면 소위 전문가니 또는 뭐 학자니 공부 꽤나 한 사람들한테 말을 의지하지 않을 수는 없는데, 사실은 그런 사람들조차도 생각처럼 그렇게 무조건 맹목적으로 우리가 따라야 될지 그것도 의문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전문가라는 사람 중에서도 때때로 거짓말까지 서슴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뭐 텔레비나 뭐 이렇게 나오면 뭐 무슨 박사, 무슨 교수 뭐 그러는데, 그분들 말을 우리가 참고 자료로 삼아야지, 그분들 말 그대로 하면 그분들 자체도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조차도 우리가 구별해낼 수 있는 능력을 키우려면 이 책 저 책을 열심히 보면 그 사람들의 말 중에서 저거는 받아들일 만한 말이고, 저것은 지금 모르면서 아무렇게나 막 얘기하는 거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약점이라는 거는 너무 부분을 남한테 설명하다가 자기 자신도 이건지 저건지 해답을 갖지 못한 경우도 많습니다. 저는 그런 걸 감히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뭐 주식 투자를 이렇게 하시오 저렇게 하시오 하는 사람 치고 자기 자신 제대로 주식을 잘 해서 부자 된 사람이 없습니다. 사실 없어요. 그리고 뭐 남 병까지 고쳐주는 의사도 자기도 맨날 병 걸려 있고 그런 면에서 그 사람들이 우리처럼 별 완벽하지 못하다는 걸 알 수 있죠. 그 좋은 예로 이 교재에 나왔듯이 영국의 그 뉴질랜드 태생의 영국의 물리학자 러더포드라는 사람은 그 원자의 입자를 그 쪼개서 거기서 알파파가 나오고 베타파가 나오는 방사능을 그 찾아냈지만 워낙 그 보이지 않는 작은 입자에서 나오는 힘이 미약하다 하고 그렇게 말했는데 불과 얼마 후 그 원자 폭탄이 나오고 원자력 발전소라는 어마어마한 에너지 그 자원이 거기에 있다는 걸 그 사람 자체도 몰랐던 거죠. 이게 이제 어떤 하나의 그 전문가의 약점일 수도 있는 거죠. 뭐 아주 그 적극적인 얘기로는 이런 얘기도 드릴 수 있죠. 라트라비아타, 아이다 오델로 등으로 유명한 이탈리아의 오페라 작곡가 베르디를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그가 몇 달 동안 피아노 앞에서 각고의 노력을 한 끝에 마침내 새로운 곡들을 만들어냈다. 그리고 이 작업이 마무리되었을 때 마침 한 음악평론가가 그를 찾아왔다. 그는 더없이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여 자신이 작곡한 곡들의 악보를 그에게 보여주며 조언을 청했다. 그러나 악보를 훑어본 평론가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베르디는 자신이 심혈을 기울여 만든 이 작품에 평론가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자 몹시 실망한 듯 보다 적극적인 태도로 피아노 앞으로 다가가 말했다. 그렇다면 제가 직접 이 곡을 연주해 보이겠습니다. 그러면서 힘차게 피아노 건반을 두드렸다. 연주를 마친 베르디가 평론가에게 다시 물었다. 방금 들으신 이 곡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베르디의 연이은 재촉에 평론가가 드디어 입을 열었다. 예, 그렇다면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연주하신 대장간의 합창은 당장 쓰레기통에나 버려야 할 곡이고 그 다음 병사의 합창이나 불길은 타오른다, 미제렐의 역시 실패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것 하나 신통한 것이 없으니 아예 새로운 곡을 작곡해 보시죠. 그리고는 이내 자리를 떴다. 이에 베르디가 분을 사기며 중얼거렸다. 뭐 쓰레기통에나 버려야 할 곡들이라고? 어디 두고 보자. 내 이 곡들을 반드시 청중 앞에서 연주해 보이겠다. 그리고 얼마 후 그는 이 곡 모두를 일 트레바토레라는 작품으로 묶어서 발표했다. 연주를 들은 청중들은 이 작품에 크게 감동했고 아낌없는 격려의 박수를 보냈다. 그는 한 평론가로부터는 잔인한 정도의 혹독한 비평을 받았지만 청중들로부터는 이렇게 열렬한 환영을 받았던 것이다. 그는 청중의 환호 속에 이렇게 중얼거렸다. 그렇다. 작품은 평론가를 위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오직 대중을 위해 만드는 것이다. 전문가라는 말의 사전적 풀이는 오로지 어떤 한 가지 일을 연구하거나 그 일에 마음을 쏟는 사람 또는 한 가지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을 가진 사람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사실 이렇게 한 가지 분야에 너무 깊이 열중하다 보니까 오히려 획일적이고 규격화된 하나의 기준밖에 없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어떤 기준 이상이 되거나 이하가 되면 완전히 비전문가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닐까? 전문가를 자부하는 사람일수록 이 질문에 스스로 정확한 답을 갖고 있어야 할 것이다. 우리도 또한 전문가라는 사람들의 말에 맹목적으로 따라서는 안 될 것이다. 이 정도 전문가를 비평할 정도, 전문가를 알아볼 정도의 수준은 쉬운 길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열심히 이렇게 저렇게 공부를 하면 그 사람의 말이 다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저거는 모르는 말을 한다, 아는 말을 한다 하는 그런 경지까지 여러분이 도달되셔야 이제 좀 압니다 하는 말씀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전에 마타주라와 반조라는 검객 얘기도 제가 드렸는데 어떤 경지에 올라가는 데는 피눈물 나는 그 과정이 있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세상을 보는 눈을 다르게 살 수 있는 겁니다. 어쨌든 우리 모두는 이렇게 저렇게 하루하루를 산다는 것은 저마다 그 자기 앞에 닥치는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는 문제 해결사인 것이고, 그럴 때 이런 문제를 풀면서 그저 어저께 했던 대로 지난번에 했던 그대로 한다면 그게 바로 무사한 일이고, 그게 시간을 빼앗기는 그런 일들이겠죠.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하나 이렇게 해결하고 나서는 그냥 그 별 탈이 없으면 다음에도 우리는 비슷한 방법으로 똑같은 방법으로 그대로 하려는 경향이 있죠. 그러나 창의적인 사람들은 내가 비록 무난히 했더라도 그 뒤를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더 좋은 방법이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해 본다는 겁니다. 이게 일반인들이 갖고 있는 많은 약점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래서 이 창조성을 발휘하자면 그 원천이라는 것은 자기가 해놓은 해결책조차도 되돌아보고 뭐가 부족한 게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보완을 해서 다음엔 더 좋은 방법을 계속 찾아내는 것, 이게 바로 창의적인 사람들이 갖는 태도입니다. 뭐 창의성, 창조성 뭐 이런 말을 자꾸 하면은 뭐 위대한 무슨 발명이나 하는 거 아니냐 하고 우리가 얘기를 하지만은 그런 게 아닙니다. 일상생활 작은 데서부터 꾸준히 고치다 보면 큰 분야가 제대로 다 고쳐지고, 우선 작은 면 자기 생활 태도부터 바꿈으로써 그 실용적인 바로 당장의 이득을 얻고, 그것이 점점 기술이 숙달되고 실력이 쌓이면서 인생 전체를 바꾸고 주변 전체까지 바꾸는 일로 발전해 나간다는 얘기죠. 그것은 우리가 공부를 뭐 많이 한다 안 한다가 며칠 뭐 1년 머리에 뭐 띠를 두르고 이를 악문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공부는 그냥 꾸준히 계속 조금씩 쌓아가고, 그런 것들이 쌓이면 시간이 한참 지나면 꽤나 아는 정도의 경지에 오르는 거죠. 여러분도 창의를 이제 시작으로 여러분이 자꾸 공부를 좀 해야 되지 않냐라는 말을 제가 자꾸 강조하는 것도 그런 뜻입니다. 뭐 좋은 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아까 러더퍼드라는 그 물리학자가 나왔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러더퍼드가 누구냐 하고 여기 있는 얘기를 그냥 슬쩍 지나갈 수도 있겠지만, 러더퍼드가 뭐냐 그러고서 한번 뭐 이렇게 이런저런 자료를 찾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영국의 물리학자고 뉴질랜드 태생으로 뭐 원자 물리학의 아버지로까지 불리고 뭐 캔터베리 대학에서 뭐 어쩌고 이런 것들을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백과사전을 들춰서, 저도 사실 이 백과사전에 있는 내용을 모릅니다. 여기 지금 입자 실험하고 거기서 알파파와 베타파가 나오는 방사능 그 쪽에서 말하는 알파파와 베타파를 저도 잘 모르지만, 이런 사람이 이렇게 실험을 했구나라고 하나하나 이렇게 자꾸 들여다보는 겁니다. 아까 말한 베르디도 마찬가지고, 어떤 사람의 이름이 나오거나 어떤 낱말에 제가 그동안에도 꾸준히 단어 하나도 자꾸 찾지 않습니까? 이게 뻔히 아는 말도 있어도 제가 깜짝 놀랄 때가 많습니다. 이런 뜻이 있었나 하고 말이죠. 그리고 어떤 뜻을 정확하게 남한테 표현하려면 그냥은 되는데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국어사전과 백과사전 정도는 한 가정에서 필수가 아니냐. 뭐 여러분이 뭐 아직 결혼을 안 하신 분들도 있지만은 그래도 대부분 자녀를 거느린 한 그 가정의 구성원으로서 집에 백과사전은 필요한 겁니다. 이 서양 가정을 이렇게 방문해 보면 집집마다 그래도 그런 게 하나씩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집에 그런 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궁금해서 물을 때 모르면은 그 아버지도 잘 모르겠네, 엄마도 잘 모르겠네 그러고서
책을 한번 펼치고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런 가정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일들이 여러분의 현실로 존재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 애가 나쁜 애들한테 뭐 이렇게 잘못됐다고 흔히 얘기하지만 남의 집에서는 바로 우리 애가 나쁜 애가 되는 겁니다. 사실 서로 어울려서 서로 그러고 있는 거고, 그런 가정에 사실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문제 부모가 있다라는 말을 우리가 알면 그 집의 가정은 어느 정도 확실하게 문제 없는 가정으로 변해가는 겁니다. 이 백과사전은 백과사전대로 보완이 되겠지만 잘 아시다시피 이런 식으로 인터넷을 통해서도 자꾸 애들한테 지적 호기심을 끊어지지 않게 하는 한 방법을 제가 소개해 본 겁니다. 이렇게 해서 무사안위를 우리가 자꾸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고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가, 자기의 지금 걸어가는 좌표를 계속 읽는다는 것은 바로 창조적인 사람들이 갖고 있는 태도고, 아마 제가 보건대 앞에서 얘기한 우리가 습관이 잘못됐다, 심지어 생각하는 습관도 잘못됐고 시간 관리도 잘못하고 있다. 아마 이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어떻게 보면 한 3번째 항목으로 끌어올려야 되지 않냐 할 정도로 중요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내가 만약에 어떤 일을 이렇게 하면 하고는 싶은데 그러다가 안 되면 나 사람들이 막 이렇게 그 조롱하고 비웃고 그럴 거야. 그런 두려움 속에서 자꾸 실패를 무서워하고 실제로 해보니까 또 잘 안 된다고 해서 금방 덮어버리고 그런 것들이 흔하게 우리 지금 마음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창의적인 사람이라면 당연히 실패는 하나의 과정으로 받아들입니다. 더 새로운 것을 추구하다 보면 당연히 따르는 게 실수고 실패이거든요. 제가 여러분에게 첫 강의에서 당신은 무슨 꿈을 갖고 있냐, 무엇이 되고 싶으냐고 과제로 첫 번째 주었는데, 과연 이제 여러분은 바로 이런 장애물들에 걸려서 그 벽을 못 넘어오는 거 아니냐라고 제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당신이 그런 간절히 원하는 그 꿈을 위해서 당신은 어떤 행동을 했는가? 그냥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겁나고 이렇게 저렇게 해서 뒤로 빠지면 그 일이 언제 어떻게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창의 교육을 충분히 이제 지금 상당히 그 깊은 데까지 들어온 겁니다. 사실 책 내용은 얼마 안 간 것 같지만 이제 3월이면 마무리 작업이 바로 들어갑니다. 이게 마치 그 마타주라와 그 반조, 옛날 그 무사, 최고급 무사가 되는 그 과정에서 사람 먼저 만드는 거죠. 여러분이 창의의 본질을 이해하면 그 다음에 행동으로 그걸 따라가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은 실패를 각오하고 어떤 행동에 옮겨야 되고, 그런 행동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원하는 그 지점으로 건너가게 되는 겁니다. 사실 인생을 산다는 거는 사람들은 뭐 사랑하자 뭐자 그러지만 제가 오늘은 아주 가혹한 얘기를 안 할 수 없습니다. 인생을 산다는 거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험지대에서 사는 겁니다. 우리가 좋은 얘기 많이 하지만 엄연히 같은 학교를 다니면서도 서로 성적을 놓고 생존 경쟁이라는 치열한 그걸 한 걸 우리가 어떻게 부정합니까? 친구이면서도 하나의 경쟁을 했고, 그러니까 원수처럼 대하자는 게 아닙니다. 창의적인 사람은 본질은 본질대로 이해를 분명히 할 건 하고 넘어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막 괜히 남을 공격하자는 것이 아니라 남들의 그런 공격들을 우리가 방어하려면 우리 나름대로 알 건 제대로 알아야죠. 이 삶은 생존 경쟁의 틀에서 못 벗어납니다. 우리가 오늘 이렇게 인간이 먹이사슬의 최고 정점에 올라간 것도 한때 우리 그 유인원 시절에는
사자나 호랑이 밥이었죠. 그렇지만 지능을 이용해서 체구는 작았지만 그 환경을 잘 이용해서 지금 먹이사슬 최정점에 올라간 겁니다. 그게 생존 경쟁에서 남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렇게 해서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면 자연 도태설에 의해서 그 종족은 멸망하고 괴멸되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아니라고 말하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환경이나 상황에 적응한 사람은, 적응한 그 존재는 살아남았고, 그렇지 않으면 그 화석으로 그냥 그런 종류가, 그런 종자가 있었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죠. 이런 약육강식의 시대, 승자 독식, 이긴 자는 언제든지 자기 마음대로 독선까지도 마음대로 해도 진자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러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자는 게 아니라, 적어도 그 어떤 공격에도 자기를 지킬 그런 힘을 갖고 있어야 되지 않냐. 그래서 저는 젊은이들한테도 강하라. 그러나 제 강하라는 주문 하나만 하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 반드시 따라다니는 말이 착하랍니다. 강하고 착하지 않으면 못된 사람입니다. 오히려 남을 괴롭히고.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도 항상 힘이 없는데 이 험한 세상을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래서 우선 강해야 되고, 강하면서도 인격적으로 늘 내가 이만큼 강한 거에 감사하고, 그렇게 살면 아마 삶을 제대로 잘 산 삶이 아닐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런 생명체를 가진 슬픈 동물이죠. 말은 누구든지 아름답게 하지만 행동하는 게 얼마나 맞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까? 그걸 우리가 현실로 그대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그렇게 해서 아픈 가슴 속에 그런 한이나 담고 그저 무조건 참고 그러는 걸 좀 지향해야겠죠. 그래서 아마 작가 레이 브래드베리가 인생이란 일이 잘 되는가 안 되는가를 시험해 보는 거죠. 교재에 있는 그 말이죠. 이게 그래서 인생이, 자기 시험이 성공한 사람은 인생도 성공한 거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실패함으로써 한 번 왔다 가는 삶이 많이 힘들어진다, 이런 얘기를 한 걸로 압니다. 우리가 하여튼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태도는 정말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그렇지만 일반인 많은 사람들은 실패하지 잘 않아요. 그거는 그저 어저께 하던 방법, 남들이 하는 방법, 그저 아주 안 해버리는 방법, 이런 방법을 가지고는 당장에 남들이 볼 때 적어도 저 사람 실패했네 소리는 안 들을지 모르죠. 그렇지만 창의적인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그 사람이야말로 진짜 실패죠. 자기가 갖고 있는 충분한 자질과 능력을 한 번도 제대로 쓰지 못한, 옛날 그 아더베리의 두 인생 기억나죠? 자기의 재능을 훔치고 18년 동안 감옥생활을 간 그런 얘기. 우리가 잘 보면 이 고귀한 삶에 자기가 갖고 있는 재능까지 있는데도 그렇게 허망하게 힘없이 살 필요는 없다 하는 게 이 얘기의 요지가 되겠죠. 정말 실패한 사람은 실패가 한 번도 없었던 사람이다. 아무것도 안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젊은이들한테 계속 겁내지 말아라. 행동해보면 한두 번 무너질지 몰라도 별일 없다. 그리고도 실제로 오히려 큰일까지 해낼 수 있다. 젊었을 때 그 고귀한 그 재산인 그 시간을 잘 유용해서 써야지, 그렇지 않으면 늙어서 후회를 많이 할 거다 하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사람들이 갖는 또 하나의 큰 약점 중에서 그 주변을 의식을 해요. 내가 이렇게 하다가 뭐 하면 남을 너무 의식하니까 자기가 행동으로 나서야 될 때 행동하지 못하고 때를 놓치고, 그래서 그런 것들로
정말 나가서 이제 내가 이렇게 행동으로 옮겼으니까 이러이러한 문제를 해결해야지 하는 그렇게 써야 될 에너지가 남이나 의식하다가 소모적인 에너지로 다 변해버리니까 그 새로운 색다른 기회도 경험하지 못하고 새로운 세계, 자기가 원하는 마음속에서 정녕 원했던 그 세계로 가지 못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나는 지금 잘 되고 있다. 나는 지금 돈도 꽤 번다. 나는 내 삶에 매우 행복감을 느낀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의 경우는 자기 위안에 불과한 말이지 정말 그 경지에 올라서 이 말은 사실 굉장히 좋은 말입니다만은 경지에 올라온 말이 아니면 나중에 회한과 그 아픔이 남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녕, 난 더 이상 2번 태어나도 이보다 더 잘 살 수는 없다 라는 말을 당당하게 하면서 멋있는 삶을 살아야겠죠. 여기 아주 참 좋은 말이 나옵니다. 우리의 그 두뇌나 우리의 몸은 비상기관이다 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이게 뭐 알지만 평상시에는 별로 없다가 급할 때 이렇게 쓸 수 있는 그런 조직으로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근데 잘 보면 창의적인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평시에 이 에너지를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시험 전날 막 공부 이렇게 뭐 며칠 전에 해도 잘 안 되다 시험 전날 공부가 잘 된다던가 불이 막 나니까 그 연약한 어머니가 아이 하나 건지겠다고 아이가 그 불 속에 있다고 뛰어드는 그런 모습들은 감히 평소에 할 수 없는 행동들이죠. 그렇고 뭐 지난번에도 도스토옙스키가 죽음 3분 전까지 갔다가 되돌아와서 삶이 극적으로 바뀌었다라는 얘기도 같은 얘기고, 심지어 제가 그 이 책 저 책을 읽어보면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그래 내가 오늘 죽는 날이다 하고 시간을 그렇게 고귀하게 쓰는 사람도 있답니다. 그래서 이런 비상기관, 평소에 쓸 수 아주 위급한 사태에 우리가 놓이면 꺼내 쓰는 그런 에너지를 평소에 쓴다면 실로 놀라운 발전이 앞에 눈에 보이는 거죠. 제가 여러분이 회사원이라서 이런 글이 한번 쓴 적이 있어서 여기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한 회사에 20년을 근무한 회사 간부가 있었다. 그는 너무나도 열성적이어서 어떤 어려운 문제가 생겨도 포기하지 않고 항상 깊이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 사람이었다. 그래서인지 그의 분석과 판단은 대체적으로 옳았다. 그러나 그런 과정 중에 동료들과의 불화도 가끔 있었다. 그러던 중 외국의 유명 기업체로부터 이 회사에 합작 투자를 하자는 제안이 들어왔다. 이 제안은 투자 규모가 상당히 커서 회사로서는 쉽게 처리하기 어려운 제안이었지만 투자 조건과 기대 효과가 좋아서 그냥 파기해버리기에도 너무 아까운 제안이었다. 미련을 버리지 못한 사장이 고심 끝에 전 임원과 간부들을 불러 그 안건을 깊이 검토해보라고 지시했다. 사장의 의도가 투자를 했으면 하는 것이라고 느낀 임원과 간부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 의견에 맞춰보려고 애를 썼다. 그래서 그 결론도 합작을 하자는 쪽으로 나왔다. 너무도 좋은 기회여서 놓칠 수 없다는 것이 그들의 종합된 의견이었다. 그러나 유독 그 간부 혼자만은 반대했다. 지금의 회사 실정에서는 규모 면에서 도저히 불가하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었다. 내심으로 투자하기를 바랐던 사장과 모든 동료들이 나서서 그를 설득해 보았지만 그는 예의 근거 자료와 뚝심을 발휘하며 자기 주장을 조금도 굽히지 않았다. 그러자 이번만큼은 길을 꺾고 싶었던 동료 간부들이 그의 평소 독선적인 태도까지 들먹이며 인신공격을 해왔다. 그러나 그는 이렇게 사면 초가에 몰리면서도 조금도 물러서지 않았다. 결국 사장은 이렇게 말하며 결정을 보류했다. 이 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외부 전문기관에 감정토록 하시오. 그런데 나중에 나온 그 결과는 그의 주장과 일치되는 내용이었다. 지금의 이 회사 형편으로는 절대 불가능하다는 것이었다. 그로써 회사는 결국 합작 투자를 포기했고 이 문제는 더 이상 거론되지 않았다.
이에 그에게 인신공격을 했던 동료 간부들이 그를 찾아와 사과했고 이야기를 나누던 중 한 간부가 이렇게 물었다. 당신 혼자서 그렇게까지 버틸 수 있었던 힘은 도대체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이에 그가 말없이 빙그레 웃으며 양복 안주머니에서 봉투 하나를 꺼내놓는 것이었다. 오늘 아침에 새로 쓴 사직서였다. 사실 그 간부는 이 회사에 근무하던 20년 동안 매일 아침 이렇게 사직서를 쓰면서 가슴에 품고 출근했던 것이다. 그는 매일매일의 출근 날을 회사에서의 마지막 근무 날이라고 생각하며 미련 없이 최선을 다해 일해왔던 것이다. 이에 동료 간부들이 크게 감동했다. 직장에 다녀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두 번쯤은 사직서를 써보았을 것이다. 그러나 이 간부처럼 매일 사직서를 쓴다거나 그 사직서에 특별한 개인 감정을 삽입시키지 않는 경우란 거의 없을 것이다. 오늘이 나의 마지막 근무날이라는 배수의 진을 치고 일하는 직장인의 회사가 어찌 망할 것이며 그렇게 사력을 다하는 직장인을 어찌 회사가 외면할 수 있겠는가. 같은 근무를 해도 정말 오늘이 최후의 날이다 하고 하루하루를 힘차게 살면 질과 양에서 아주 확연한 차이가 난다는 얘기죠. 우리가 주로 이런 아이디어를 많이 내고 그러는 것들이 교육을 많이 받으면 좋지 않나 하지만 제가 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죠. 교육은 오히려 장애물일 수도 있다. 그래서 찰스 캐터링은 많이 받았으면 발명가가 되기 어렵다. 100% 믿을 수는 없어도 굉장히 일리 있는 말입니다. 사실 교육은 사람을 그냥 이렇게 수능시키고 아이디어 안출에는 여러 가지를 배우니까 도움을 주지만 상식의 노예로 만들어서 실행을 어렵게 하는 경향이 있다. 활자체에 대한 자료들을 알게 모르게 과신하게 하며 공부 많이 한 사람이 언제나 올바른 해답을 갖고 있다고 믿게 하며 지식과 행동을 분리시켜서 언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도무지 알 수 없게 만든다. 또한 실패를 나쁜 것으로 생각하기도 한다. 실패는 성공으로 가는 길에 당연히 따르는 것인데 말이다. 그래서 도쿄대학 출신은 공무원이 되지 말라는 책이 있는데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아니 그렇게 머리 좋고 똑똑한 사람들이 사실 공무원이라는 건 비교하면 국내 체육대회라고요. 그렇지만 지금 이 나라가 잘 먹고 살려면 외국에 이렇게 진짜 인류 그건 올림픽 같은 거죠. 외국의 인류 엔지니어들과 막 경쟁하면서 새로운 신기술을 뽑아야 되는데 머리 좋다는 사람이 안방에 앉아서 쓸데없는 간섭이나 하고 그런 일들이 이 사람이 하고 싶었던 얘기들이죠. 그래서 많이 배웠다는 것은 결코 똑똑한 게 아니에요. 제가 봐도 밖으로 나가서 더 많은 수입을 올리는 게 머리 좋은 사람이 할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실제로 대학을 다니지 못한 사람 밑에 수많은 박사들이 월급을 받고 사는 이 현실을 우리가 한번 잘 보면 알 수 있을 겁니다. 어쨌든 정말 여러분이 창조적이라면 자꾸 새로운 걸 시도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따르는 실패에 대해서 겁낼 것 없고 실패를 함으로써 이렇게 하니까 안 되는구나 해서 다음에 되는 방법이 나오는 거였겠죠. 과학자들이 굉장히 똑똑한 것 같아도 그 사람들도 맨날 실패 속에서 더 좋은 방법을 또 이번에는 성공하는 방법을 찾아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젊은 여러분한테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면서 이 말씀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실패란 당신이 실패자임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당신이 아직까지 성공하지는 못했다는 것을 뜻하고 있을 뿐이다. 실패란 당신이 어느 한 가지도 이루지 못했다는 것이 아니다. 아직은 그것으로부터 당신이 무언가를 더 배워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실패란 당신이 어리석고 바보라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그로써 오히려 당신이 더 똑똑해질 기회가 왔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일 뿐이다. 실패란 당신의 체면에 손상을 입혔다는 것이 아니다. 이제 당신이 새로운 시도를 할 기회가 왔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다. 실패란
당신이 아무것도 소유하지 못한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당신이 신념을 갖고 다른 방법으로 무언가를 더 해야 한다는 것을 뜻하는 것일 뿐이다. 실패란 당신이 열등하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그것은 당신이 완전치 못하다는 것을 뜻할 뿐이다. 실패란 당신의 소중한 생을 허비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당신이 이제 새 출발을 해야 한다는 이유를 말해주는 것일 뿐이다. 실패란 당신이 포기해야 한다는 걸 말해주는 것이 아니다. 이제부터 당신이 보다 더 열심히 해야 한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다. 실패란 당신이 결코 할 수 없음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시간이 조금 더 걸린다는 것을 뜻할 뿐이다. 실패란 하나님이 당신을 완전히 외면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더 큰 뜻을 지니고 있음을 뜻할 뿐이다. 당신이 이 말들에 동의한다면 이제부터 당신은 실패의 정의를 수정해야 할 것이다. 불가능은 없다에 나와 있는 실패에 대한 긍정적인 해석이다. 당신이 만약 스스로를 실패자라고 생각한다면, 그래서 지금 좌절하고 있다면 당신은 지금까지 생각해왔던 실패에 대한 정의를 이제부터는 위의 내용처럼 보다 긍정적인 내용으로 수정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실패의 참뜻을 살려 오히려 도약의 발판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러면 당신은 지금까지의 실패가 아니라 오히려 성공의 전주곡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실패, 그것은 누구에게나 항상 있었던 일이고 또 있는 일이다. 그런데도 누구는 실패자로 영원히 남고 누구는 성공자로 변하는 이유는 실패라는 경험을 통해 좌절감이라는 독약을 마시느냐, 분발심이라는 묘약을 마시느냐의 차이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영원한 명언,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말은 실패하면 무조건 성공한다는 뜻이 아니라 실패할 때마다 교훈을 얻어내어 그 실패를 극복할 줄 알아야 성공한다는 뜻이었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 누구라도 실패를 딛고 용기 있게 일어선다면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 인생은 정말 마음먹기라서 우리가 어떤 한순간에 마음을 바꾸면 세상이 새롭게 열립니다. 그래서 젊은 여러분이 도전을 자꾸 하다가 실패의 그 벽을 넘고 성공의 길목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그 여섯 번째 이 교재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장애물이라고 지적한 것은 특히 우리 한국 사람한테 이게 해당이 더 잘 될 것 같아요. 무슨 문제를 내면 막 답부터 빨리 알라고 그래갖고 막 지난번에 우리가 그 퀴즈를 풀어도 답부터 빨리 보려고 그러기 때문에 생각할 틈을 못 갖는 거죠. 근데 그게 굉장히 아주 나쁜 태도거든요. 그래서 또 답이 어쩌다가 하나 탁 나오면 다른 답이 있는 걸 다 포기하고 그 답 하나에 그냥 매달리고 생각 끝, 이렇게 되는 현상을 지금 지적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장애물이고 약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러니까 좀 냉정하게 답이 이렇게 나왔네, 더 좋은 답은 없을까, 한 번 더 생각해야 되는데 거기서 그냥 확 책을 덮고 생각을 그침으로써 더 좋은 생각이 나오는 것을 차단하고 있다. 우리가 그런 것까지도 지금 장애물로 우리가 뛰어넘어야 될 벽으로 지금 지적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어떤 문제에 대해 차분히 생각하려 하지 않고 급히 답부터 알고자 한다. 그리고는 한 가지 답을 생각한 후에는 다른 답을 생각하지 않는다. 즉각적인 해답을 알지 못하는 불안한 상태를 감수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걸 한마디로 인내심이 부족한 거죠. 여러분이 창의적인 사람이 되시려면, 그래서 생각이 깊고 뭔가 하나하나 실적을 쌓아 올리려면 인내심은 필연적인 겁니다. 요즘같이 어린애들이 모든 걸 많이 이렇게 차지해서 걱정되는 거는 인내심이 많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자랄 시절만 해도 뭐 유교 사상이 강하게 지배를 해서 부모들은 맨날 그냥 어른이라고 꾸짖고 그 부모뿐만 아니라 어른들이 항상 사회 분위기가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이 이렇게 튀는 머리를 많이 못 갖게 됐죠. 그냥 순응하고 그냥 하려는 대로 네 그러고 했고, 지금도 아직도 그 영향이 크지만, 그러나 그런 꽉 눌린 사회 같은 데에서 한 가지는 제대로 배운 겁니다. 특히 가난했기 때문에 먹고 싶은 것도 참아야 되고 못 먹고, 그게 인내심을 배우는 겁니다. 그 어떤 무술의 경지에 되는 것도 그 사람이 얼마나 잘 참고 견디느냐, 인내심은 사람이 되는 아주 중요한 그 요소로서, 여러분이나 지금도 이런 나도 저렇게 창의적으로 뭔가 새로운 삶을 살아야지 하면서도 잘 안 되는 게 인내심의 한계가 지금 짧기 때문이죠. 그걸 자꾸 늘려서 그래 힘들다며 나도 안다. 제가 분명히 여러분께 이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석 달만 열심히 버티고 나가면 그 다음부터는 이 몸의 변화가 올 거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실제로 제 경험에서도 뭐 충분한 그 정도면 내 이제 옛날 가졌던 생각도 다 바뀌고 지금 그렇지만 실천을 안 하면 석 달 아니라 3년이 지나도 아무런 변화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인내심, 뭔가 이렇게 답이 있어도 좀 더 생각하고, 전에 이렇게 우리가 퀴즈를 풀어도 그 답을 여러 가지까지 생각을 못 하는데, 나중에 이제 지금 3장이지만 4장과 그대로 지금 연결되어 있습니다. 4장은 그러면 지금 이런 장애물을 말하는 거는 우리 같이 창의적이지 못한 사람한테 얘기를 하는 거고, 4장이라는 거는 창의적인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느냐인데, 이런 걸 다 극복한 거죠. 그래서 거기에 뭐 지금 이런 얘기들이 다시 한번 또 나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오래 참고, 아이디어가 어떤 문제를 보면 이렇게도 생각 저렇게도 생각 그러면서 답이 나와도 더 좋은 건 없을까, 그러고서 끊임없이 아이디어의 그 해결책의 양을 늘려간다는 거죠. 그게 지금 그 사람들한테는 또 실제로 나중에 도의에서도 어떤 문제에 대해서 답을 졸속으로 하나씩 빨리 이렇게 뽑아내가지고 막 해보고 그러지 말아라. 그러다가 문제가 제시 이렇게 하나가 나와서 그 방법을 이렇게 해보다가 안 되니까 그때 가서 또 궁해가지고 또 막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미리 생각을 해서 이 답 저 답을 다 골라내서 거기서 가장 좋은 답을 찾아가지고 해야 되는 것이 지금 여기서 주장을 하는 거죠. 창의적인 사람들은 성급하게 한 가지 답으로 해결하지 않고 깊이 생각하며 여러 가지 해결책을 찾아서 그중 가장 바람직한 해결책을 최종안으로 선택한다. 사실 여기 참 어려운 말들이 많은 거죠. 최종안도 어렵고 문제의 답을 여러 개 모으는 것도 어렵고, 그렇지만 그게 이제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거기까지 가야지 이제 인생사가 매끄럽게 그리고 아주 부드럽게 편해지는 거죠. 제가 뭐 이렇게 프랑스고 독일이고 살아서 가서 몇 가지 이렇게 제 공부도 힘들었지만 저는 덤으로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가를 알게 됐죠. 그래서 프랑스 때는 애가 어려서 이런 공부를 안 하더니 독일에서는 초등학교 한 6학년, 5학년쯤 돼서 가서 그런지 숙제가 있어서 애들 거 옆에서 이렇게 보면 우리가 옛날에 배울 때는 1 더하기 9는 얼마냐, 13 더하기 26은 얼마냐, 맨날 답만 그냥 찾으려는 겁니다. 답만. 그게 지금 이 교육이 풍토가 잘못된 거죠. 그런 것도. 그래서 우리 모든 문제들이 대부분 제가 배울 땐 적어도 그런 식이었는데 지금은 얼마나 변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독일에서 우리 그 딸이 이렇게 하는 걸 보면 10이라는 걸 하나 예를 들면 해놓고 1 더하기 9, 2 더하기 8 여러 가지의 답이 존재한다는 걸 이렇게 거꾸로 배우더라고요. 그래서 저 그때 깜짝 놀랐어요. 아 그래 이거야. 생각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1 더하기 9는 10이라는 답을 지금 빨리 찾아야 되고, 그 사람들은 어린 시절부터 10이 어떻게 만들어지는 과정, 그래서 2 더하기 8도 10이 될 수 있고 1 더하기 8 물론 3 더하기 7도 되고, 심지어 11 빼기 1도 10인데 우리는 11 빼기 1이 10이라는 결과는 알아도 10을 만들어내는 과정은 여러 개라는 걸 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각각의 하나의 답만 갖고 있는 거죠. 거기에 우리를 이렇게 성급하게, 그래서 냄비니 그냥 그 사람들이 비교적 합리적이고 냉정하게 이렇게 모든 걸 생각할 때 우리는 감정적으로 그저 의리 때문에 그냥 서로 얽히고 설키면서 이 편을 짜게 되고, 그렇지만 세상 사는 일이 내가 나하고 친한 몇 사람하고 어울려서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아니잖아. 때때로 나하고 안 어울려도 어떤 같이 더불어서 그 사람 존재를 인정하고 내가 나를 또 인정받게 행동하고, 이런 것들은 합리적인 사고에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동양 사람들이 주로 너무 이 학문하는 방법도 그렇고 사회 분위기도 그렇고, 그래서 한 가지 어떤 문제 앞에서 이걸 문제가 탁 나면 일단 덮어보는 겁니다. 덮고 그런 문제가 있구나. 그러고서 답을 어떻게 생각을 자꾸 해보는 건데, 그런 훈련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제가 거기서 이렇게 보면서 심지어 10이라는 거는 꼭 2개 더하기 2개의 숫자의 조합만도 아니다.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도 있을 수 있고, 이런 것들 저런 경우. 그래서 그 사람들은 구구단도 없어요. 학교 시절에 구구단을 안 가르칩니다. 우리는 그냥 15 곱하기 5도 75 이런 게 쉽게 저렇게 막 나오면 그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전부 천재인 줄 알아요. 그 사람들은 이렇게 이상한 계산 막 이렇게 해가지고 75 찾는데 시간 많이 걸려요. 근데 생각은 많이 하게 되죠. 사실 우리가 그냥 기계적으로 막 곱해가지고 이렇게 한 거니까 우리 나름대로 장점도 있지만 꼭 장점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 작은 일에서부터 벌어져서 뇌의 활동량을 다 줄여버리고 그저 빨리 답이나 하나 그냥 덜커덕 내놓으면 잘했어. 그러고서 자기가 잘한 줄 알다 보니까 머리의 방향이 그쪽으로만 뚫려서 여러 가지 다각도로 보는 시야가 좁아지지 않았나 생각이 드네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를 이렇게 하는데, 다음에는 정신활동의 어려움, 이걸 가지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아마 이제 마무리가 되고, 4장부터는 아마 진도가 여태까지 이제 우리가 14번에 걸쳐서 제가 이 강의하는 방법은 이제 창의가 뭔지 조금이라도 여러분이 아셨을 겁니다. 창의는 덤비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맥없이 이렇게 놓고 모르는 척하는 것도 아닙니다. 의도적으로는 모르는 척하지만 그러니까 이 두 개의 양면성, 막 집중을 하면서도 이 마음속에 있는 잠재 의식을 이제 이용하는 그런 두 가지 얘기들이 앞으로 이제 이 창의성에서 문제 해결을 잘한 창조적인 사람들의 행동이라는 걸 우리가 이제 배우게 될 거예요. 미리 4장도 열심히 공부하시고 다음 주에는 장애물을 다 걷어내고 이제부터 그리고 3월 1일 목요일이 3월 1일인데 그래서 그런 날 또 이렇게 여러분 와서 또 머리 듣기도 힘들어서 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에 뵙죠.